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입니다. 오늘 12월 14일 드디어 역사적인 국회의 탄핵 가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가 되고 180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2번부터 띄워주세요. 이 윤석열 탄핵 사유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12월 4일이었죠.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과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 등 지난 3일의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입니다. 이는 지난 1차 탄핵안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제2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헌재 재판을 위해서 뺐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관건은 과연 192명 야단표에 지난 12월 7일에는 투표장 불참, 본회의장 불참 당론에 의해서 단 3분만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자체가 200명을 초과하지 못해서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국민의힘 의총에서 과연 투표장에 참석할 것이냐 여부가 1차 관건이었고요. 그런데 이는 며칠 앞두고 나서 12.12 때 10월 12일 날 윤 대통령의 4차 담화죠. 담화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담화에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불사하고 수사도 받겠다. 그러니까 하야는 절대 없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전국 운영을 본인의 임기 단축 포함해서 전국 운영을 우리 당에 일입에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찬 겁니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의원은 한 분 한 분씩 말하자면 양심선언과 탄핵에 대한 찬성에 대한 대국민 발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7분은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했었고, 거기서 한동훈 지지 세력의 일부 표를 합하면은 이미 탄핵은 가결은 예상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 찬성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관건이었죠. 그러려면은 우선 투표장에 참여하는가가 문제였고, 그 당론은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표장에는 참여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투표 참여 불참 당론은 깨진 겁니다. 그랬을 때 당론으로 현재 탄핵을 부결하는 것이 말하자면 강제당론이었죠. 자유의사냐 권고당론이냐 강제당론 속에서 그 강제당론을 엎으려면 또다시 3분의 2 의원의 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마라톤 의원총회 속에서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한 채로 참석한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과연 무기명 투표로 벌어지는 탄핵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 부분이
관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조경태 의원은 역사 앞에서 당당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성을 토했습니다. 이 탄핵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돌려받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검사 정치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민 앞에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12.3 비상계엄한 대통령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태도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을 떠나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현재 보다시피 찬성표에 12표가 가세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12분의 국회의원이 탄핵 찬성에 동의했고요. 기권 3, 무효 8표를 합하면 23표가 이탈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 정지에 적극적인 사람은 12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앞으로 절차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최대 80일간 탄핵 여부 심리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에 63일이 소요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헌재재판관은 9분 중에서 6분입니다. 그 6분이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돼야 되죠. 3분이 부족한데 그 헌재 3분을 임명하는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핵 찬성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권한대행에 의해서 행사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재판관 중에서 2분이 4월 18일이면 임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이 탄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이 탄핵 여부 심리가 벌어지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국정원, 대통령 권한은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위원 중 지정된 순서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 내란이 된 그 비상계엄 결정 국무회의에 의사록도 없다고 확인되었지만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금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3순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란 혐의 동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절차를 당분간은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권한대행은 구체적 권한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중대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 보유권이라든지 사면, 가명, 복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다수의 장관들이 사의를 표한 현재의 내각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헌법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지만 현재 국회,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하는 국무총리의 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은 거국 내각의 내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고 내란 일반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는 않으리라 예측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탄핵 의결 이후에 권한대행들이 대체로 안전적인 국정 운영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비상계엄이라는 국헌 문란 속에서 현재의 내각 인사들이 그게 다 관여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과 군이 그게 연루되고 있고,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뇌부들이 다 속속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온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국 내각은 필수적이다, 이래 봅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권한의 권한 위임을 받고 권한 대행과 그리고 국정 운영을 위한 거국 내각이 여야 협의로 국민의 명령에 따른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주창했듯이 이게 윤석열 한 사람만의 문제냐? 우리가 87년도 정말 오래된 군부 독재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항쟁에 의해서 6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불행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다 주창해왔고 많은 시민사회들도 이제 7공화국 개헌을 더 늦출 수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던 거죠. 그 개헌과 함께 우리 선거제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역주의가 횡행하는, 그래서 진영 대결이 불가피한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중임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분권형 개헌은 이미 안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헌을 해나간다면 3개월 이내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인류국가 선도국가의 대한민국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때 190명의 의원이 여당 18명을 포함해서 190명의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에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튼튼함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줬고, 오늘 2차 탄핵 투표에서 204분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탄핵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국민과 맞서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뜻이 뭐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한 분 한 분 헌법기관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탄핵 결의에는 75%가 지난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는 TK 지역, 국민의힘이 지지 가장 기반이 공고하다는 TK 지역에서도 62%나 나왔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회가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참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새로운 시작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투표 심리를 충실히 가져나가시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무총리는 국회와 함께 정상적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나가시고, 정치권은 정말 이제 정치불신 진영 대결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저는 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